강원석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이게 한여름에는 저희가 일이 별로 없어요. 당연히 한겨울에도 일이 없죠. 이 태양광 일은 그냥 노가다입니다. 그렇죠. 공사업이에요. 어떤 잘 포장이 된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만들어진 물건을 유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태양광은 이제 공사업이죠. 그래서 날씨의 제한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보통 이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소소하게 돈을 들여가지고 한 달에 용돈벌이로 몇십만 원 정도를 버는 그런 쏠쏠한 아이템, 그 쏠쏠한 이익을 기대하면서 주택이나 아니면 조그만 건물 아니면 조그만 부지에다가 20kW 설비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뭐 좀 구축해 놓은 것들이 있고, 그런데 저는 웬만하면 좀 말리는 타입인데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을 하겠다고 전화가 10통이 오면은요, 7통 정도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한 2주 전에 태양광 서비스를 하러 나갔습니다. 지금 이제 인버터들이 막 바뀌고 있어요. 왜 인버터가 바뀌고 있냐면, 태양 전지판이 700W대, 그 7세대라고 보면 됐고요. 그냥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통용되는 전지판이 뭐 635에서 640W가 주종인데요. 아마 빠르면 온 연말, 늦으면 아마 내년에는 아마 700W 전지판이 주종일 겁니다. 출력이 훨씬 세졌죠. 그래서 이 700W의 고출력의 DC 전류를 받아서 AC로 변환해주는 인버터가 좀 변경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발빠른 인버터 제조회사들은 이미 이 700W 시대를 예상을 하고 새로운 인버터들을 출시를 했고요. 나머지 인버터들도 다 거기에 맞춰갖고 조만간 새로운 모델을 낼 겁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진 인버터를 교환을 하라고 하는 이제 오더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현장을 갔습니다. 갔더니 용량은 20kW예요. 그런데 인버터 용량을 보니까 한 18kW 정도 되는 것 같아. 인버터 용량으로 봤을 때 18kW, 많으면 한 19kW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9kW.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10kW 설비, 10kW가 넘어간다 이상은 무조건 3상 4선식으로 구축하라. 4선식으로 구축하라. 어떤 분들이 그래요. 3상 4선식으로 구축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래도 구축하라. 그게 최종적으로 당신한테는 훨씬 더 이득이다. 안 믿죠. 잘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원칙이에요. 저는 10km 이상이 넘어가면 무조건 3상 4선을 씁니다. 집주인이나 아니면 사업주나 충분하게 설득을 해서 돈이 들어가도 3상 4선식으로 태양광 설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까지 제 경험상 10km 넘어가는 설비를 단상으로 해줘 본 적은 없어요.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그 이유를 다 얘기하면 이제 장황하니까. 아마 태양광 업계에 있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신 얘기가 틀렸어. 10km 이상이어도 단상을 해도 돼.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19km예요. 19km인데
단상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단상 220V로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용 인버터 6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공사를 계약해서 제가 시공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이제 막 이제 공사를 해서 시험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인버터 하나가 에러를 일으키니까 그 인버터를 이제 에러가 없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러 갔던 건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물었습니까? 딱 2가지만 물었어요. 공사비 얼마 주셨어요? 제가 공사비를 여기서 밝히는 게 옳은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한 3,500 정도 준 것 같아요. 3,500 정도. 이보다 좀 높습니다. 그냥 3,500이라고 얘기할게요.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게 거의 대부분 제 채널을 업자들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힌트를 많이 주면 특정이 될 겁니다. 3,500 정도. 완전히 왕바가지를 쓴 거예요. 왕바가지. 요즘 태양광이 킬로와트당 100만 원밖에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19kg, 뭐 20kg급이라고 쳐도 2천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가용 설비가 아니고 상업용 설비니까 주택용하고 틀리게 자가용 설비하고 틀리게 절차가 좀 복잡해요. 그렇죠?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공사에 필요한 전문적인 전기설비, 전기공사 감리를 붙여야 돼요. 감리업체가 따로 있어요. 공짜로 해주지 않아. 돈을 줘야 돼. 그 다음에 태양광 구조물에 대한 구조 안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돼요. 전문적인 구조 기술사에게 구조 안전에 대한 보증을 받아야 돼요. 이런 절차 때문에 실제로 킬로와트당 100만 원으로 상정을 하고 이런 절차상에 필요한 부분들을 플러스 해주면 되는데 이 절차상 필요한 부분까지 한다 그래도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는다 그래도 300에서 500이에요. 500만 원. 그러면은 뭐 죽으라고 쳐도 2,500만 원이면은 이 공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집주인은 3,500에 계약을 했대.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불공정한 계약을 했어도 여러분들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에 모든 건 끝나죠. 왜? 계약서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나한테 불리한지 유리한지를 꼼꼼히 따져서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죠.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업체들이 스마트 어플을 만들어 와가지고 요만한 이제 그 노트,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패드라고 그러죠. 갤럭시 패드나 아니면 이제 아이패드 같은 걸 갖고 와서 사인을 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왜냐하면 보험회사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들이 와가지고 요즘에 예전처럼 뭐 서류에다가 실질적으로 필기를 하고 그래서 사인을 받지 않아요. 그냥 패드에다 서명하면 끝납니다. 그 패드에다 서명을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나름대로 규모도 있고 이렇게 첨단의 계약 과정을 가니까 나름대로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 모든 게 끝이에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이 계약으로부터 벌어지는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진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계약서를 서명을 하셨대. 그러니까 그냥 공사비만 물어보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물어봤습니다. 궁금하잖아요.
거의 돈 1,000만 원 이상을 바가지를 씌웠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하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번대요? 그랬더니 업자가 50에서 70만 원 정도 벌 거라고 얘기했대요. 듣기만 했습니다. 정말로 막 속에서 막 화가 나는 건지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뭔가가 이렇게 막 몸속에서 막 나오는데 그냥 참고 왔습니다.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셨어요? 언제 계약했어요? 그랬더니 2주 됐대요. 공사는 2주 전에 계약을 했대. 계약을 했는데 공사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걸 봤을 때, 이 태양광은 한전 자가용 PPA로 구축이 되는 거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경기도권, 서울 경기도권, 특히 경기도권은 옥상 위에 20kW 설비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허가 조건이. 그래서 웬만한 지역에서는 내 건물 옥상에다 20kW 설비를 구축하는 것도 허가가 잘 안 나요. 거의 안 나요. 그런데 이 허가를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 게 한전 자가용 PPA예요. 이 자가용 PPA의 특성은 뭐예요? 자가용이잖아요. 태양광에서 발전을 하고 먼저 쓰고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돈으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은 전력이 거의 S&P 정도만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보통 태양광 발전소가 S&P 플러스 REC를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자가용 PPA를 해놓으면 실제로는 S&P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아. 왜 그러냐면 한전에서 망 이용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한전에서 뺄 수 있는 것들을 다 빼요. 그러면은 소득은 계속 줄죠. 그래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 18kg 정도 되는 태양광 갖고 이 양반이 한 달에 25만 원 정도 이상의 수익은 절대로 못 가져가겠구나. 특히나 이제 집에서 전기를 좀 많이 써버리는 상황에서는 20만 원도 못 벌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면서 저런 것들을 어떻게 나중에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업자들은 정말로 전문가들입니다. 태양광의 전문가들이 아니고 돈을 버는데 전문가들이에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봉을 잡는데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계약서는 소비자한테는 거의 100% 불리하고요. 본인들은 최대한 자기들이 유리하게 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좀 엉뚱한 얘기를 할까요?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상법을 개정했죠. 정말로 획기적인 어떤 변화라고 봐도 됩니다. 상법의 요치는 뭐예요? 개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게 이번 상법의 개정의 취지이고 목적이고 그래요. 개개인의 이익과 권리. 이 개인은 힘도 없고
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좀 큰 등치, 뭐 회사나 아니면 어떤 집단이나 하고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을 하게 되면 개인은 되게 불리합니다. 원칙적으로 불리하죠. 그 원칙적으로 불리한 이 부분을 상법 개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보완을 시켜놓은 거예요. 상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기입니다. 그렇죠? 사기. 상법에 있어서 가장 최고로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사기 혐의예요. 사기 범죄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기 범죄를 법에서 너무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사기로 인해서 누구를 처벌을 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는 쟤를 사기범으로 해서 인생을 나락을 보낼 거야 라고 이렇게 각오를 하면 변호사 비용을 아끼지 말고 정말로 능력이 있는 변호사를 이제 구해야 돼요. 돈도 많이 들죠. 그리고 또 웬만한 변호사들도 우리나라의 법 현실에서 이 사기 혐의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하니까 거의 대부분은 사기로 승소를 장담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기 범죄로 형태는 사기인데 내가 사기로 처벌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 혹시나 배임으로 엮을 수 없을까? 배임으로. 물론 배임으로 엮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역을 최대한 꼼꼼하게 살펴서 혹시라도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서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계약서를 기반으로 해서 사기 혐의를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배임의 죄는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배임의 뜻은 여러분들 대부분 잘 아시죠? 자, 간단하게 그냥 도식을 할게요. 이 태양광 산업은 사실은 정부 상대로 이윤 활동을 벌이는 거예요. 이윤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확장해서 보면은 정부가 흔히 말해서 공사를 수주하는, 뭐 공사를 발주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갑의 위치에 있고요. 소비자는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중간에 뭔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업체예요. 그러면 업체는 정부의 어떤 활동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나라의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업체의 가장 좋은 자세는 뭐냐면, 업체의 최고의 의무는 뭐냐면 을의 이윤을 최대한 만들어주는 거예요. 최대 보장이에요. 최대 보장. 만약에 이 업체가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배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밝히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것들을 계약을 하실 때 이 부분을 하나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들은 뭐 이 정도 하시면 한 달에 얼마 정도씩 번다라고 다 얘기해 주죠. 그렇죠? 그러면 이 업체가 이 공사를 통해서, 이 설비를 통해서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명문화하는 거예요. 명문화.
물론 대단히 모호하죠. 포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포괄적이란 말은 뭐냐면, 자, 이 태양광 발전소는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얻을 수 있으며, 본 업체 혹은 업체의 누구라도 이 부분을 최대한 보장한다 라고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이 문구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업체는 주식회사 형태를 갖고 있죠. 주식회사는 그 주식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임원들의 지분이 몇 프로 이하가 되면 최종적으로 그 법인, 그 회사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명문화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본 계약서는 업체 계약서로 작성이 되지만 첨부 문서로서 업체의 사장이나 아니면 업체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의 개인 명의로 이 문서를 확보를 하시면 나중에 배임에 의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물론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자, 이 부분을 명시할 때에도 단순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유튜브나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각종 블로그나 아니면은 이런 글들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100kW를 했을 경우에 얼마에서 얼마까지를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있는 데고 있다라고 문서상으로 명문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의 대표 누구누구 내지는 이 업체의 실무과장 누구누구 업체 부장 누구누구는 이렇게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명문을 하시면 아마 조금 능력 있는 변호사를 하고 손잡으면 손해배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업계가 너무 그냥 개판이에요. 개판입니다. 그냥 흑적인 얘기로 주택만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와서 태양광 하시죠 어쩌고저쩌고 갖고 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 이거 다 영업사원들이에요. 영업맨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업만 해요. 소속도 없어. 들고 다니는 명함들 다 가짜예요. 어떤 업체가 태양광 설비업을 하면서 먹고 사는데 이게 일하기가 바쁘니까 그러니까 영업할 여력이 없잖아요. 그럼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전문적인 영업하는 사람들을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한테 계약서 가져오면은 저희가 얼마씩 드릴게요. 그래서 주택에서도 보통 이 영업비가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기본적인 관행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태양광 발전소 하면서 개인은 믿지 못하겠으니까 그래도 주식회사 명함을 들고 다니고 그것도 못 믿어서 업체를 방문해서 업체 규모를 보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그랬죠. 태양광 업체의 규모, 태양광 업체의 어떤 그 사무실의 뭐 모습,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의 뭐 숫자, 업력,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태양광업은 언제든지 그냥 손쉽게 그만둘 수 있는 업이에요. 이게 태양광업을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일정 이상의 자본을 축적을 해야 된다든가, 일정 이상의 어떤 조직을 갖춰야 된다든가, 일정 이상의 뭔가가 필요한 그런 업이 아니에요. 이 업은 그냥 여러분들 주변에서 전기 공사를 하고 있는 전기 면허만 있으면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업체들이 무수하게 생겼다 없어지고 무수하게 생겼다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전기사업 면허를 하나 내는데 보통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기사업 면허 하나 내는데 한 3,500이면은 전기사업 면허 내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난립할 수밖에 없고요. 난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업체가 난립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냥 치고 빠지는 형태의 영업, 그러니까 뽑아먹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책임을 져야 되고 해야 되는 후속 처리에 대한 업무적인 부담이 있은 상황에서 회사를 손쉽게 그냥 정리를 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서 주식회사로 해서 법인을 만들었었던 치더라도 실제로 임원 구성의 비율 면에서 보면 절대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 주변에 아주 좀 오래돼 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건 한 7년 동안 조금씩 사세가 줄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학구방 수준으로 이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업체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왜 유지를 할까? 그 업체는 법인 구성에서 책임을 지지 말아야 되는 그런 지분 구조를 안 가진 거예요. 욕심이 많았던 거지. 영원히 태양광 이 설치업이 계속 돈이 벌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주가 지분을 너무 많이 가지게 됐겠지. 책임을 져야 되는 비율로 가지게 됐을 거예요. 더군다나 또 태양광 업계가 일을 많이 할 때는 태양전지하고 인버터를 선발주, 후 대금 납부, 이 방식으로 굴러왔어요. 그러니까 일이 열심히 돌아갈 때는 그냥 이쪽에 먼저 한 현장의 대금을 일단은 회사에서 쓰고, 두 번째 현장에서 만들어져서 뭐 계약금 들어오고 하는 것들을 일이 던지고 다시 또 세 번째 와서는 또 이 금액을 일이 던지고 메꾸고 그런데 제대로 메꿔지지가 않죠. 그래서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져 있을 거예요. 근데 회사의 지분 구조상 이거를 만약에 정리를 하게 되면 사주 혹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지가 돼야 돼요. 옛날에는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부자가 망하면 진짜 거지가 돼요. 그렇죠?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업은 업체가 아무리 크고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AS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기술적인 측면, 기술적 역량, 이거 거의 없어요. 왜 없냐? 전지판 어레이 구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몇 와트짜리로 몇 장을 연결을 할 것인가. 이거 업체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전기 설계 감리 업체에서 다 정해줘. 그쵸? 이 업체가 나 현대 거 쓸 거야. 나 하나 거 쓸 거야. 그리고 지금 구할 수 있는 게 몇 와트짜리야. 라고 얘기하면 이 전기 설계 감리 업체에서 그 제품에 대한 스펙을 확인한 다음에 아, 여기에는 용량이 얼마니까 몇 와트짜리를 몇 장 직렬 연결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몇 병렬로 해서 인버터를 몇 킬로짜리를 쓰면 된다고 하는 것들을 전기 설계 감리 업체에서 다 정해줘요. 태양광 업체에서 정하지 않아. 물론 태양광 업체도 하다 보면은 대충 구성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걸 정확하게 픽스할 때는 픽스하는 거는 외부 발주예요. 외부 발주. 발주하는 전기 설계 감리 업체에서 최종적으로 이거 픽스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지판 인버터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공사. 이거 그냥 노가다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외노자들을 써요. 이 외노자가 뭐 전기에 대해서 뭘 알아? 요즘 태양 전지판 한 장이 무게가 한 30kg가 넘어가요. 크기도 엄청나게 커요. 그 예전처럼 혼자서 들고 못 다녀요. 둘이서 들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공식에 딱 내 있어. 야, 몇 장 쭉 그냥 구조물도 다 만들어서 오죠. 자, 구조물만 전문적으로 설계해서 제작해갖고 납품하는 업체가 있어요. 현장에 사이즈를 주면 구조물 설계 업체에서 설계 제작해갖고 납품해. 그럼 뭐예요? 태양광 업체에서는 이 외노자 중심의 노가다를 써갖고 현장 조립만 해. 세 번째, 전기공사. 전기공사는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있어서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전기공사를 해봤던 친구들이 해요. 하지만 태양광의 구성이라는 게 그냥 직류 쪽 구성은 너무도 단순하잖아. 그쵸? 극만 맞추면 돼. 그리고 그 현장에서 사용할 전기선 스펙은 이 전기 설계 감리 업체에서 다 정해줘요. 그러니까 전기 설계 감리 업체에서 만드는 도면대로만 작업을 하면 되는 거야.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사가 됐어. 시운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운전을 누가 해요? 인버터 업체에서 하죠. 인버터 업체에서 합니다. 설치 업체에서 시운전 하지 않아요. 왜? 역량이 안 돼. 그래서 인버터를 살 때 계약 조건이 어떻게 돼 있냐면 너네 인버터 살 테니까 너네가 와서 설치하고 시운전해줘. 내지는 인버터 보내주면 우리가 일단은 설치해서 고정까지는 해놓고 배선은 해놓을 텐데 우리는 스위치 못 올려. 무서워.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와서 인버터 스위치 켜서 시운전해줘.
이래요. 그 다음에 검사. 검사는 전기안전공사의 전기 전문가들이 와서 검사를 해요. 이 전기안전공사의 검수는 법규, 그쵸? 그리고 설비 규약, 전기 기능 규약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다 체크를 해요. 그러면은 인버터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들을 현장에서 전기안전공사가 테스트를 해요. 이거 되죠? 이 기능 작동시켜 보세요. 그래요? 됐네? 그럼 이 기능은요? 그러면 이 기능은? 이쪽은 데이터가 얼마 나와요? 그러면 그 전기안전공사의 검수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맞춰서 요구하는 것들을 해줘야 돼. 업체에서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해요? 인버터 업체에서 나와서 검사를 대행을 해요. 그래서 검사가 끝나면 발전소가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제 얘기를 다 들으신 분들은 그림이 하나 그려지시죠? 그래서 태양광 설치업은 업체 크기, 업력, 경험, 가지고 있는 특허 다 필요 없어요. 저도 특허 갖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저희 이런 특허도 있습니다라고 외부에다가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나름대로 뭔가 이 태양광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이 태양광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원이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성 중에 한 개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인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면 극복하거나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특허예요. 발전소를 설치를 하고 인버터를 가동을 시켜가지고 전기를 송전하고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특허가 아니에요. 전 그런데 관심이 없어. 왜? 태양광은 너무 단순해. 다 필요 없어요. 업력, 경력, 그리고 규모, 태양광업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오로지 뭐가 남느냐. 그것도 왜 그게 필요 없느냐. 자, 전지판은 일단은 동작은 제조사에서 12년 보증하죠. 요즘에는 거의 20년, 25년 보증하는 전지판도 나와요. 그쵸? 이거 제조사에서 보증하는 거야. 전지판 제조사에서. 인버터. 역시 제조사에서 5년 동안은 무조건 보증을 해. 무조건. 막말로 해갖고 낙뢰든 천재지변이 아니라는 인버터 회사에서 100% 줘요. 자, 그러면 이제 구조물. 구조물은요, 이거 구조 구조검토사. 구조검토사가 보증해요. 무슨 얘기냐면, 구조검토사가 이러이러한 스타일로 해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태풍의 위력도 있고요. 그리고 호우의 위협도 있고요. 그리고 강선, 눈에 의한 하중의 위협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만 해줬을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구조 전문 검토사가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태양광 설치가 끝나고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와서 설비를 검수할 때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구조검토사가
이미 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설비가 자빠지거나 아니면 전지판이 날아가거나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구조검토사가 도장을 찍어준 설계 도면대로 100% 했을 경우에는 이 구조검토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지게 돼 있어요. 그러라고 구조검토사가 돈을 많이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구조검토사가 도장을 찍은 대로 실제로는 100% 완벽하게 그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업계에서는 구조검토사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업계에서도 그냥 전체적인 큰 형태에서만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편의대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 됐습니다. 태양 전지판, 전지판 제조회사에서 12년 동안 보증해. 인버터 제조회사 5년 동안 보증해. 구조물, 이것도 구조검토사가 보증해. 그럼 나머지 이제 실질적인 인력이 들어가고 공사하는 부분이에요. 인력이 들어가서 공사하는 부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전기는 사실은 여지가 별로 없어요. 여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기공사는 장난을 할 수가 없어요. 장난하면 바로 전기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건 업체에서 대충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업체에서 조금 일을 좀 불성실하게 해서 5년 이내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업체에다가 이거를 AS를 요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틀에서 가장 기간이 작은 게 인버터거든요. 그래서 통상 이 업계에서는 5년 동안 설치업체에서도 무상으로 AS 하는 걸로 계약이 돼요. 그럼 뭐해? 어차피 다 이게 뭐 조각조각 해갖고 다 또 하도급이 나가 있었을 거예요. 특히 전기 쪽은 하도급이 더 많아요. 일반 설치, 전지판을 날라다가 구조물을 조립하고 하는 것들은 그냥 노가다거든요. 그러니까 직영을 해도 돼. 기술도 필요 없어요. 요즘엔 장비가 너무 발전돼 있기 때문에 그냥 크레인 세워놓고 내지는 뭐 리프트 이용해가지고 작업하면 돼요. 근데 전기는 그래도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기공사가 거의 대부분 하도급 나가요. 그래도 실제로 5년 이내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가능성은 거의 0.03% 정도 돼요. 거의 없어요. 사실 이 내용을 예전 다른 영상에서 조금씩은 다뤘었어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건 처음인데, 내 스스로 이제 누워서 침 뱉기 하는 격이어서 사실은 안 하고 싶은데,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들이 이제 좀 더 투명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예상 가능한 수준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태양광 업계도 앞으로 계속 태양광이 늘어날 건데, 이 태양광 업계가 지금처럼 저렇게 중간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마치 건설업체에서나 하는 방식의 뭐 회사 규모를 앞세우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소비자의 어떤 신뢰를 훔쳐가고 하는 이런 방식은 이제 지양이 될 때가 됐어요.
저는 그냥 일반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일반 사업자를 가지고 있냐면, 일단 법인을 하면 복잡해. 뭐 복식부기 해야 되고요. 요즘엔 뭐 거의 대부분 회사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없죠. 다 외부에다 이제 외주로 맡기니까, 세무 대행을 맡기니까. 근데 또 법인을 하면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 그렇다고 제가 막 1년에 막 몇십억씩 막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일이 많은 것도 원하지도 않아요. 제가 1년에 아마 일을 많이 하면 한 10억 정도 할 거예요. 근데 10억도 채 못해요. 기껏 하면 아마 한 7, 8억 정도 할 거예요. 저는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을 해. 그러니까 저는 굳이 법인이 필요 없어요. 근데 저 개인이잖아요. 근데 법인하고 개인하고 다른 게 뭐예요? 저랑 만약에 어떤 거래 관계를 하게 되면 저는 개인이기 때문에 법인하고 다르게 모든 것을 제 개인이 저 혼자서 책임을 다 져야 돼. 한 2주 전에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20km도 안 되는 조그만 현장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속에서 막 치밀어 오는 뭔가 때문에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공사가 완료가 안 됐으니까 잔금도 아직 안 나갔을 거고 그럴 거니까 막 굴뚝 같은 거예요. 마음은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꾹꾹 참으면서 이제 그냥 돌아오고 말았는데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불편한 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주저리 엉뚱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만큼 했네요.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곧바로 이제 다른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날씨가 너무 덥죠. 날씨가 너무 더워서 태양광 발전에 아주 이제 복병이 탄생을 한 거예요. 제가 초창기 때, 지금은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이제 2번째 만든 채널인데, 처음 유튜브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태양광이 초창기 때에는 적도 지방에 태양광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도 적도 지방에다가 태양광 설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죠. 한여름에 거의 뭐 직각으로 이렇게 내려꽂히는 햇빛, 그리고 적도 지방은 거의 대부분 대기 오염도 거의 없어요. 지구에 이제 위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적도 위도를 그려보면 적도상에 위치한 나라 중에 막 산업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막 공해가 막 나오고 이런 곳들이 거의 없어요. 푸른 바다, 그리고 하루에 한 2번씩 열대에서 내리는 스콜성 소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기에 먼지가 있어도 순식간에 그냥 하루에 2번씩 깨끗하게 대기를 만들어버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양광이 거기에 없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걸 각오해서라도 각오하면서도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예요. 왜 없을까? 태양광의 열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영상은 태양 전지가 열에 의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폭염이 내리치는 한여름에 어떻게 하면 태양 전지의 열을 식힐 수 있는지, 그래서 최고의 발전량을 유지할 수 있는지, 더불어 태양 전지 표면에 쌓여있는 먼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만약에 한다면 얼마만큼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도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그맣게 태양광 설비를 한번 해놓고 데이터를 한번, 실질적인 데이터를 이제 얻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봄철에 좀 바빴어요. 바빠서 올 봄에 좀 일을 좀 많이 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남의 일을 해주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을 이제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여름이 돼 있어서 태양광 전지판의 열적 특성이나 아니면 표면의 먼지를 제거하는 세척이나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성능 향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샘플 구축에 대한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상인데 내년에나 이제 그걸 할 생각인데 어쨌거나 개념적으로는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뭐 그런 것들이라서 자, 다음 시간에는 태양 전지가 얼마만큼의 열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날씨가 더우면 태양광 발전이 얼마만큼 많이 줄어드는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발전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정말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 주변에서 그야말로 그냥 조금 이윤을 얻기 위해서 고심고심 하다가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두고두고 스트레스를 주고 안타깝고 자기 자신이 바보 같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